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유튜브로 명절 뒤래도 지금 65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무선님, 박진호님, 써니스카이님 감사드립니다. 콩으로도 들어오셨네요. 김태현님, 장서희님, 김현옥님. 연휴에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저희 또 시작하겠습니다. 연휴지만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전혜연 의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두 분도 연휴에도 나와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연휴에도 바쁜 곳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선 캠프들도 계속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 이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한 추적단 불꽃 여기에 불에 해당하는 박지원 씨.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입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무슨 역할을 이제 맡게 됐는지 전혜연 교수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추적단 불꽃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언론 역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자들이 취재 열심히 할 때 불꽃 취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추적단 불꽃의 활동은 불꽃 정도가 아니라 횃불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적단 불꽃을 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히 단순히 음란물이 아니라 사실은 불법 촬영물이거든요. 그렇죠. 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일을 거의 강요하고 하는 수준까지 가는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실체를 집요하게 취재하고 세상에 알리고 이랬던 인물들 2명의 대학생이 주축이 된 활동가들이 바로 추적단 불꽃입니다. 네. 사실은 기성 언론이 잘 하지 못했던 역할을 했다라는 긍정평가도 받았는데요. 이 추적단 불꽃의 2명의 대학생은 그동안 익명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이들이 한 발언은 나왔었지만 얼굴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추적단 불꽃의 기자들이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의 표적처럼 돼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심지어 이들과 같이 했던 기성 신문사의 기자들의 신원이라든가 가족까지 노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이 불꽃의 활동가 중에 한 명인 불로 알려진 박지원 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는 민주당 선대위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 박지원 씨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사실 정치권에 합류하는 데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권인숙 의원과 만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주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이분의 말씀이 참 저는 울림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하려고 추적단 불꽃을 이용한 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추적단 불꽃에서 계속 활동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정치에까지 오게 된 것은 익명의 기자로 활동할 때 느꼈던 원동력 계속 이것을 하게 했던 힘은 가해자들을 향한 분노였는데 분노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연대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박지원 위원장의 선대위에 합류 의미가 있다고 보신다면 어떤 점인지 저희 조으론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네, 일단 박지원 위원장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분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자신이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이제 밝힌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디지털 성범죄라는 문제가 비단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은 아니고 2019년도에 N번방 사건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지금은 좀 없어졌냐 그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이게 강화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추적당 불꽃의 그 박지원 씨가 이렇게 정치에 합류하게 되면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특화된 정치인으로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는? 저는 2030 세대가 중요하다 보니 최근 정치권에서 인재 영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재 영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동시에 영입을 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동시에 네. 가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청년 정치가 맞냐는 비판이 일었었죠.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냐.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거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지에 대한 꿈이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는데 네.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왜 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뚜렷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뭐 청년 정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증오나 혐오로 흐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죠.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남녀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을 좀 해소하는 역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 뭐 법안의 부족함을 하겠다는 역할은 뚜렷한 소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해나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언론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드려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는데 아마 민주당이 그동안 부족했던 점, 반성했던 점에 대해서 내부에서 좀 쓴소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근데 이 쓴소리가 반향을 일으키려면 기존에 있던 큰 정당들이 마음을 열고 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당에 들어왔으니 우리의 잘못을 덮어줘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좀 잘할 수 있게 정당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비슷한 취지로 이제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합류했던 뭐 이수정 교수라든가 신지혜 씨 기대들이 컸었는데 큰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이번 영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젊은 여성 표심에 과연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이수정 교수 그리고 신재 씨 영입을 했다가 이게 또 직을 내려놓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재명 캠프에서도 사실상 그 여성 그리고 20대 여자 이대녀 포심을 위해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라든지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그리고 남성 청소년 HPV 등의 공약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이대녀의 표심을 잡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박지원 씨를 영입을 했는데 네네. 이게 또 그 이수정 교수나 아니면은 신재 씨와 같은 전처가 되지 않을지 이런 사실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어떤 인재 영입을 해서 그게 잘 된 부분보다는 잘 되지 않고 휘발성 이미지로만 소모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거대 여당이 이 박지원 씨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듣고 최대한 수용을 해서 그게 정책에까지 반영되는지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영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뭐 저나 교수님이나 다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대녀 표심을 잡을지는 전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려되는 부분 있잖아요. 기존까지 이렇게 인재 영입을 하고 좋은 분들을 영입을 해서도 그분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정당 시스템에서의 문제가 지금은 극복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도 며칠 남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스테리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심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휘발성 이미지를 어떤 소모하는 그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금 지적도 해주셨는데 거대 정당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근데 이제 보수 정당에서 여성 정책 전문가라든가 예를 들면 보수당하고 약간 결이 다른 뭐 빈민운동을 했던 분이라든가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이 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가혹한 대접을 받은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당도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일부분 좌클릭을 하거나 일부분 본인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그분들을 영입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대선은 정말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갈라치기라고 하는 논란에 휩쓸면서 이수정 교수나 신재 씨가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잘못을 해서 직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여성 정책을 주장하는 인물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약간 물러나는 듯한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를 네. 들면 인재 영입을 했는데 과거에 본인이 잘못된 발언을 했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물러난 경우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좀 어떤 여성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영입했던 분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겸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사실은 대선 후보가 보여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알잖아요. 좋은 공약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정말 실천할지 안 할지 진정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박지원 씨를 영입을 했다면 민주당이 그냥 선거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앞서 진정성을 좀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대남 이대녀 사이에서 좀 그냥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이제 특정 표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정치 지도자라면 뭐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혐오가 너무 조장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는 네.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장소민 씨께서 이제 의견 주셨는데 정말 유의미한 연대 그리고 활동을 좀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하셨고 이경희 님도 박지원 씨 응원한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서 저희가 내용을 좀 살펴보죠. 자,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 건강보험 요율의 문제, 뭐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과 더불어서 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 문제가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 혜택을 외국인들이 과도하게 받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지금 공약을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제 윤 후보와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에 대한 지금 반박 내용들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 양쪽을 좀 저희가 다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공약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윤 후보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 그리고 명의도용 방제를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주는 일부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요. 2021년 말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에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무려 7명에서 10명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또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이 되어 있으며 네. 이 중에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고 약 이 중에 10%만 이제 본인이 부담했다. 외국인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바로 출국을 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하면서 이런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혐오 정치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외국인 혐오를 조종하고 있고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윤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약 1조 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숟가락만을 얹는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러시아 출신의 기화 방송인 일리아 벨야코프
김종프 씨도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다가 윤 후보의 그런 공약을 인용을 하면서 거짓말과 인종차별 부추기기 2022년 대한민국 대선 후보 수준이니까 알아보고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체크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팩트 체크를 그럼 저희가 같이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해준 내용이 상위 앞서 이제 건보료를 쓴 외국인 중에 피부양자 문제를 지금 주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좋겠어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은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적용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부터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본인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는 거는 국적은 다른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해야 하는 그런 요건인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하기만 되는 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게 되는데요. 예. 그게 직장이나 아니면은 국내에 재산이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몇 %를 이제 직장에서도 내주고 나도 네. 부담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외국인도 국내에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역 가입자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네. 이렇게 국내에서 일을 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람들의 피부양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과 시행령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에 거주는 하지 않는 이 실제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을 해서 치료만 받고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윤 후보가 꼬집은 것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법이나 시행령이 원천적으로 막고 있거나 규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공백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을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윤 후보가 말한 가운데 뭔가 숟가락을 얹는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는 것이 네. 현재까지 지금 아까 그 일리아 씨도 그러니까 그 지적을 민주당 했었죠. 선대위 대변인 전용기 씨도 말을 했지만 그 지금 2017년부터 약 4년간 네. 지금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임으로써 내고 있는 흑자가요. 1조 5,595억 원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이런 부정수급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재정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건강보험이 어떤 적자가 나는 원인이 외국인들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건강보험도 지금 외국인의 건강보험이 과연 지금 문제인 것인지 건강보험 전체가 지금 문제인 것인지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윤 후보의 공약에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더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는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짚어주셨는데 네. 건강보험의 어떤 재정 문제만을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외국인 건강보험이 재정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체납을 했을 때는 어떡하냐. 외국인에 대한 체납이 오히려 더 가혹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에 비해서 왜 훨씬 그러니까 더 가혹하다고 하냐면 외국인이 단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보험료 만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국가인권위에서 우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했어야지 이런 부분 쏙 빼고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처럼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미 건강보험공단도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숨어 있다가 윤석열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발굴해낸 건 아니고요. 관련 법안이 나왔으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실제로 기존에 있던 문제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네. 총체적으로 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지 이렇게 마치 특정 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잘못을 조장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한 혐오 논란이 일으키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좀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조 변호사님. 일단 법상으로는 지금 아까 피부양자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가입을 하게 되는 그 본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내가 보험을 그렇죠. 내고 네.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다. 이 부분은 너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당연한 것인데 이제 피부양자 측면에서는 지금 관련 법령에서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속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어떤 국내에 거주하는 기관과 무관하게 그 나의 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나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호 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나도 외국인이지만 한국 가서 바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2020년 1월에 작년 1월 달에 네. 해당 법안이 지금 피부양자도 거주 기간을 6개월로 하는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죠.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인데 이것을 2020년이면 벌써 작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작년이군요. 네, 재작년이네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올라온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을 마치 내국인과 뭐 외국인의 뭐 갈라치기처럼 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런 것들을 혐오 조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의료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의료보험 제도가 사실 국민들의 생애 전체를 봐서 어떤 이렇게 세계 전체 주기와 관련이 돼서 출산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으로서 나라가 역할을 해줘야 되죠. 역할을 해주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네. 내국민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또 처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아야겠네요. 그런 네. 특성들을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보험은 지금 다른 것보다 적자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나 문제 제기는 지금 대선 후보들 간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지는 네. 않고 그 부분이 내국민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다 보면은 네. 오히려 그게 이제 그거를 조이겠다라고 하면 이게 표심에 또 악영향을 악영향을 줄까 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들지 않고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어떤 거를 손보겠다 함으로써 이제 표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지금 나올 수가 있을 그렇군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마치 외국인들에 의해서 된 것처럼 그렇죠. 담론이 형성될까를 우려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라던가 최근 내부의 발언들이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누가 집권을 하든 굉장히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